오늘 영상에서는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의 핵심 내용과 그 배경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의 새로운 방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실제 피해자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연인 간 싸움 아닌 강력 범죄라는 헤드라인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은 교제폭력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고 선제적 대응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과거 경찰이 대응하기 어려웠던 교제폭력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폭행에도 피해자가 계속 사귈 것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던 경우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에 배포했습니다. 경찰은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별도 법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뉴얼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성립 요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인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의사에 반하여라는 조건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폭행이 발생한 사실 자체가 의사에 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반복성에 대해서도 일회성 행위라도 지속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긴급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피해자의 사후적인 진술보다 폭력 행위 자체와 재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매뉴얼에 포함된 주요 상황별 경찰 조치 방안입니다. 크게 4가지 상황과 1가지 보호 강화 방침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상황 1. 폭행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흉기 사용 등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상황 2. 단순 폭행의 반복 신고가 접수되면 상습범으로 판단하고 스토킹법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상황 3. 현재 피해가 미약하더라도 과거 이력이 있다면 불안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상황 4. 사망 등 심각한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살인 의도 등이 확인되면 긴급 체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 모든 조치는 피해자 적극 보호 및 가해자 격리 강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매뉴얼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수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경찰이 위험성을 높게 판단하고 긴급 응급 조치를 결정하여 신속히 피해자를 보호했습니다.